집주인 실거주 이유 증명 못하면 계약갱신.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때 임차인이 구체적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석 달이 지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들이 별다른 증명 없이 구두로 실거주를 통보하고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실거주 증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큰 틀의 원칙만 법에 명시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 이후 2개월 동안의 전월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온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갈등 내용입니다. 요즘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뭐 제목만 들으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네, 그 증명을 해야 이유를 되니까. 증명을 해라.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게 7월 31일부터예요. 7월 31일인데 네. 이전에 전세 연장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연장 계약을 했는데 7월 31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을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임차인은 나 이거 소급 적용해가지고 난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또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나 5%만 올려주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건 민간인의 계약인데 계약이 우선이지 않나. 자, 계약한 걸 다 소급하면 이게 무슨 경우냐, 뭐 이런 식으로 억울하겠죠, 임대인 입장에선. 내용은 그런 건데, 자, 계약갱신 청구권과 이게 전월세 상한제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기존에 이제 전세 계약 같은 경우는 2년이잖아요. 그렇죠. 2년 계약을 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과 합의하에 재연장을 하고 아니면은 뭐 퇴거를 하든가 임대차 금액도 합의하에 정하게 돼 있었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게 시행되면서 7월 31일 기준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뭐 2년 플러스 2년 임차인이 내가 원하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거절할 요건들이 있긴 한데 그 요건이 이거였어요. 자, 임대인의 직계 존 비속이 실거주를 할 경우에 그리고 뭐 임차료를 2기 이상 연체를 할 경우 집을 뭐 고의로 파손을 시키던가 임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내용은 딱 이거죠. 직계 존 비속이 실거주를 하겠다. 네. 저저번 주인가 이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주민등록 그 초본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겠다라는 법이 나왔다고. 이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도 될 뿐만이 네. 아니라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임차인이 내용이잖아요. 임의로 떼어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 권리를 주어준다고 법으로 좀 개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권리가 있는 와중에서 네. 지금 이 내용은 실거주를 하는데 왜 실거주를 하냐라는 그 이유를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네. 자,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금액을 조정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 편에 섰다는 얘기인 건가요? 결론은 그런데요. 네. 제가 처음에 임대차 3법 얘기할 때 이건 네. 임대차 5법이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셨죠. 예. 임대차 3법에 이게 표준 임대료 제도하고 분쟁위원회가 있는데 네. 표준 임대료는 그 내 집에 대한 임대료의 금액을 기준을 정해놓고 자, 이 금액이 넘어가면 비싼 거다라는 기준을 만든다는 거고요.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자의 편에 서겠죠. 네. 지금 뭐 정부에서는 임차인은 약자이고 착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임대차 3법을 시행하는 거니까. 근데 뭐 전체적으로 임대차 3법이 다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네. 볼 수 없고 그 시행 과정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뭐 무조건 임차인이 약자다라고 그렇게 이분법적 논리로 나가는 게 조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점점 또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 갈등을 줄이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기는 네. 힘듭니다.
자, 큰 명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전략적으로 보면은 큰 제목은 그건데 다가가는 방법.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보면은 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법에 대한 소급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기존에 진행됐던 계약까지 이 임대차 3법을 적용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을 예상을 하고 임대차 금액을 정했을 거고요. 2년을 예상을 하고 내가 들어가 살 집도 팔 집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 소급 적용이 되면서 내가 팔지도 못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다른 내 매수인을 집인데도 불구하고,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매수인에게 판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6개월에서 1개월, 그러니까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등기까지 완료를 해야지만 새 매수인도 내 집이야 들어가 살 거야라는 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좀 깊이 있는 논의 없이 너무 제목만 나온 상태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네. 이런 좀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뭐 당장 뭐 1, 2년 정도는 안정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보면 소급 적용까지 시행한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태를 보면 그렇지 않죠. 전셋값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올라가는 내용 자체가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못하는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집에 대해서는 5%밖에 못 올리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뭐 2배 이상 가격이 차이 나는 네. 이런 경우들도 볼 수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차 3법에 대한 뭐 취지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법을 시행하는 방법 자체가 많이 서툴고 좀 초보적이지 않았나, 네. 좀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시행 방법에 있어서 좀 잘 다듬어져서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11월 19일 발표된 전세대책 공공전세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난 가중에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11만 4천여 가구를 공공전세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간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년 동안 총 11만 4천 가구, 수도권 7만 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전체 물량의 40%가 집중 공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세 대책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효과 없을 것이란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전세 대란의 피해자인 30대는 전체 여론보다 10%포인트 높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정책이죠. 전세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2022년이면 거의 뭐 한 1년여 정도 남았습니다. 11만여 가구를 공동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그리고 제목을 신축 위주로 단기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내년 상반기에 40%가 몰려 있거든요. 이게 내년 상반기니까 5개월 내에 거의 한 4만 가구를 짓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지어져 얘기죠. 있는 게 아니라 짓겠다는. 그렇죠. 신축 위주의 공급이니까. 네.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신축 위주의 공급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존의 LH에서 매입해 놓은 임대주택들이 있어요. 네. 근데 LH에서는 임대주택을 매입을 할 때 그 목적을 다 설정을 하고 매입을 합니다. 자, 청년한테 줄 건지 신혼부부한테 줄 건지 네. 아니면 뭐 사회 소외계층한테 줄 건지 그 목적에 의해서만 임대를 놓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이제 공실이 돼 있겠죠. 바꿀 수는 없고요, 중간에. 예, 못 바꿉니다. 참 그 탁상행정적인 내용인데 네. 빈집을 놔두고도 이 처음에 매입한 목적에 맞지 않아서 임대를 못 줍니다. 이렇게 공실로 나온 것들이 있죠. 네. 지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에
그 처음에 메인 목적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 공실로 돼 있는 집들을 그 집들을 전세 대책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새로 매입을 하는 거, 신축하는 거, 하다못해 호텔까지 전세로 준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기존에 매입이 돼 있던 LH의 임대 아파트가 임대 주택을 공급을 하는 게 가장 많은 물량이 될 거예요. 근데 그 LH에서 지금 매입을 해놓고 공실이 돼 있는 그 집들은 공실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아, 지역을 선호하지 않는 곳이군요. 그렇죠. 예.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거나 네. 아니면 그 주택 자체가 굉장히 노후됐다거나 네. 아니면 주택이 너무 협소하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공실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주택들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전세로 공급이 되면 과연 그게 인기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임대주택의 그 뭐 크기를 보면은요. 예. 크기를 보면 대부분 뭐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매입을 해놓은 주택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전세난을 겪고 있는 주 피해층은 40대, 50대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예. 최소한 3, 4인 이상의 아이를 두고 있는 분들이 이 전세난의 그 큰 피해자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네. 학교가 여기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임대를 예. 얻겠습니까? 실용적이지 못하군요. 예. 예. 그리고 뭐 1인 가구들, 청년들이야 뭐 호텔에서 전세를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도심 내에도 이 기존의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1인층,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세 공급이 그렇게 적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3인, 4인 가족에 대한 전세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시장에 그렇게 큰 효과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해결해야 될 게 시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당장 눈앞에서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빨리 해결되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실행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일 거예요. 지금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네.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돼 있습니다. 네. 세금을 통해서 거의 매매 자체를 막다시피 지금 규제 정책이 나와 있잖아요. 사는 사람은 취득세 중과돼야 되고 대출도 안 나오고요. 파는 사람은 양도세 중과되고 팔아도 임차인이 있으면 팔지도 못하고 네. 거의 몸으로 치면 혈액순환이 안 되게끔 막아놓은 거거든요. 혈관이 막혀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물건이 나오고 임차 물건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실거주자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여당의 어떤 국회의원은 뭐 범죄자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 정도로 다주택자들한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을 쓰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없으면요. 시장에 이제 임대 물건도 없는 거예요. 좀 시장이 무너질 수가 있군요. 그렇죠. 임대 물건 자체가 안 나오겠죠? 네. 그럼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규제를 좀 풀어서 시장이 이제 물건이 회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언제나 항상 얘기하지만 이 부동산 가격 문제, 뭐 전세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입니다. 살고 싶은 집을 살고 싶은 지역에 많이 지어서 그러니까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을 많이 허용해서 그 물건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